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두 번째 녹음하고 있는데, 첫 번째 녹음을 다 해서 이제 편집을 하려고 보니까, 잡음이 너무 많이 섞였더라고요. 근데 이 잡음이 되게 시끄러운 그 치치칙 소리 있잖아요. 그게 너무 많이 섞여가지고 도저히 쓸 수가 없어서 지금 다시 한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 상태가 지금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때도 다시 녹음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거 보니까 좀 뭔가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아무튼 다시 좀 힘을 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암호화폐 시장을 보시는 것처럼 지금 뭐 전체적으로 이 하락보다는 초록색의 이 상승 종목이 많아가지고 뭔가 장이 좀 반전을 하나라는 뭐 그런 분위기를 좀 얻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근데 뭐 사실상 그 상승폭을 보게 되면 뭐 1%도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 뭐 분위기 반전을 이뤘다라고 보기에는 큰 무리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긴 합니다. 오히려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한때는 이 26K가 무너지면서 보시는 것처럼 25.9K까지도 한때는 또 찍기도 했어요. 그래도 다행히 그것을 좀 말아 올려가지고 현재는 26.3K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삼각 수렴 끝으로 점점 진행되고 있고 이 삼각 수렴의 끝이 대략적으로 한 10월 뭐 6일, 7일 한 8일 정도 되니까 이 시간이면 이제 이번 주 말에 이 추석 연휴가 있고 다음 주에 이 추석 연휴가 끝나기 때문에 이 다음 주까지에도 이런 움직임이 좀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염두는 또 해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진짜 이 삼각 수렴의 이 끝까지 가서 뭐 위로든 아래로든 이 방향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이슈가 또 하나 발생이 됐는데 그것이 뭐냐면 요것을 보시게 되면 이 셧다운 이슈가 발생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미 정부가 4년 만에 셧다운으로 가나? 라고 하면서 이번 주가 태풍의 일주일이 될 거다 라고 기사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셧다운이 뭐냐? 이것을 간단히 살펴보게 되면 여기를 보시게 되면 2024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인 오는 3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게 되면 내달 1일, 그러니까 다음 달인 10월 1일 0시 1분을 기해서 미 연방 정부가 일시 폐쇄되는 것을 바로 이 셧다운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년도 예산안을 이번 달 말까지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통과를 못 시키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느냐 요것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만약에 이 셧다운이 발생이 되면 80만 명의 정부 근로자가 강제로 무급 휴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해고를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골드만삭스의 전망으로는 매주 0.2%의 GDP가 감소가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경제 지표도 중단이 되고 이에 따라 연준이 실수할 가능성도 커지면서 또 지금 현재 이 미국에서 자동차 노조 파업이 발생이 됐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와 겹치게 되면서 미국의 경제 불안이 더욱더 고조될 것이다 라는 이런 셧다운의 후유증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걸 보시게 되면 미국의 신용평가 회사인 이 무디스에서 만약에 이 미국 연방 정부가 폐쇄가 된다라면 최고 국가 신용 강등의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미국이 국가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 근데 정말 이것이 현실화가 된다면 또 한 번 이 금융시장은 크게 출렁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러다 보니 이걸 보시게 되면 어제 이 달러 지수는 이제 105도 넘어서 106선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그래서 이 달러 지수 차트를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올해 7월 달에 이렇게 한때는 이 100선이 살짝 무너졌다가 그 이후로 계속 지금 상승을 하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2년 11월 이후로 처음으로 어제 이 106선을 돌파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마지막 이 106선이 요때 그러니까는 2022년 11월 말쯤에 요때 106선에 있었는데 이때 이후로 처음으로 이 106선을 돌파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이 달러 지수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러 지수는 이 비트코인과 반대의 이 상관관계를 보이면서 달러가 강세로 되면 이 비트코인은 약세로 흐른다라는 것을 뭐 여러 차례 또 말씀을 드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어제 장 초반만 하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상승보다는 이 하락한 종목이 더 많이 보이면서 이 지수로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 뉴욕 3대 지수 모두 이렇게 하락으로 출발했는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이 어제 이 장 마감은 이거 보시는 것처럼 장 초반과는 달리 하락보다는 상승한 종목이 더 많이 보이면서 이 지수로 보시게 되면 이 뉴욕의 3대 지수 모두 이렇게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걸 또 보시게 되면 이 S&P 500 같은 경우에 지난주 지금 4일 연속 이렇게 하락을 해와서 만약에 어제도 이것이 하락으로 마감을 했다라면 5일 연속 하락을 하면서 이 시장의 불안감이 더 커졌을 텐데, 다행히 어제는 뭐 큰 폭은 아니지만 이렇게 상승으로 마감을 하면서 일단 이 하락세를 한 번은 좀 끊어줬다라는 것에 그 의미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시 이걸 보시게 되면 어제 이 유럽 증시 주요국 대부분이 이렇게 좀 하락을 했고, 그리고 어제 이 미증시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나라 이 코스피, 코스닥 역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일단 이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미국의 셧다운 이슈가 이번 한 주 동안 또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불안감은 좀 계속될 수 있고, 그래서 일단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일단 당장 30일까지 통과되기는 뭐 아직 단 한 건의 법안도 지금 상하원을 통과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당장은 이 임시 예산안 처리를 통해서 한 달 동안의 시간을 벌고 그 안에 최종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임시 예산안 처리가 이번 주 내에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지난주에는 이 FOMC 이후로 뭐 고금리의 인플레가 계속 된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이 시장을 좀 압도했었는데, 이제는 이 셧다운 이슈까지 불거지면서 이 여파가 암호화폐 시장에도 이렇게 또 전이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 시장 흐름에 대한 저의 뷰를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비트코인의 2021년부터 2022년 그리고 2023년까지 현재의 모습인데, 그러면 이 노란색의 이 박스권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작년부터 올 초까지 이 박스권에 움직이면서 이 비트코인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시점도 올해 3월 이후로 해서 지금까지 이 박스권 움직임에 큰 틀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지금의 움직임을 이때 상황처럼 이 가격대에서 지금도 바닥 따지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특이한 점은 이때 이 구간을 보게 되면 이때는 어느 정도 위아래 이 변동성이 좀 크면서 이런 위아래 움직임이 나왔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하락을 했었어요. 그런데 비슷하게도 이때를 보게 되면 이때도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보이면서 이런 움직임을 보이다가 이때는 반대로 위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때를 보게 되면 하락 후 한동안 뭐 횡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뭐 아무튼 이 바닥 부분에서 움직임을 보이다가 위로 방향을 틀었고, 이번에 박스권 때도 이렇게 상승 후 이렇게 또 위에서 움직임을 보이다가 아래로 방향을 틀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이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그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위치에서 다음의 방향성은 아래보다는 좀 위로 향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위로 상승이 아닌 만약에 하락으로 방향을 튼다라면 그러면 이 박스권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이, 이때도 이런 움직임을 보이다가 결국에는 이 박스권 하단을 이탈을 해서 이 구간대에 머물렀었는데, 만약에 이번에도 이 박스권을 이탈을 한다라면 이런 부분이
지금 상황에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설사 이렇게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 보셨던 것처럼 이 구간은 결국엔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때 이 구간은 저가로 매집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 구간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설령 밑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 구간은 좋은 매집 구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어디까지 하락을 했을까 봤을 때 아무래도 지금 요 선이 꽤 큰 저항과 지지의 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22K 선이 최대 마지노 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사실 여기까지 떨어지기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여기에서 하방보다는 좀 위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박스권에서 이 가격대의 바닥 따지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기간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 이때가 보시는 것처럼 대략적으로 한 279일, 한 280일 동안, 그러니까 거의 한 9개월 동안 이런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였었으니까 지금 현재는 이 오렌지색의 이 박스권이 얼만큼 진행이 됐냐면 현재는 한 200일 동안 진행이 됐고, 만약에 비슷하게 280일 동안 진행이 된다라면 이때니까 280일, 이때가 한 12월 20일, 그러니까는 올해 연말까지 이 박스권의 움직임이 진행될 수도 있다라고 어느 정도 염두는 해둬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이 타이밍적으로 이제 2023년 12월 이후로는 또 새해가 이 2024년이 되기 때문에 또 내년에는 이제 반감기도 있고 뭐 대선도 있고 뭐 결국에는 이 연준의 통화 정책 변화도 내년에 또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좀 이런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인다 하더라도 내년 이후로 정말 전반적인 분위기가 역전이 되는 그런 움직임을 또 기대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시장 분위기가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하고 이 투심을 위축시키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대님이 보시면 오늘 오전에 이렇게 또 트윗을 올리셨는데 이 미실현 순이익 손실 지표를 이렇게 또 첨부를 하시면서 파란색은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기간이고 초록색도 매수하는 기간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럼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현재는 이 초록색 부분의 그 상단에 위치해 있으니까 이 초록색 부분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매수의 구간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가격이 지금에서 좀 더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아마 이 파란색에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그 기간까지는 좀 떨어지기는 힘들 것이라 보고, 그래도 이 초록색에 지금은 상단이니까 이 하단 부분까지는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 초록색 영역은 매수의 구간이다 라고 이 데이터는 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위치와 또 설령 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뭐 두려워하거나 지금의 이 상황을 좀 낙담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몇 달 동안 이 박스권의 움직임에서 더구나 지금 7월에 고점을 찍은 이후로 계속 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지금 뭐 심리적으로 또 많이 위축이 되면서 투심도 상당히 또 얼어붙은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오히려 지금 이 기간을 이 기회 구간으로 좀 바라보면서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 큰 틀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마이웨이.